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물 한 잔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로 만들었으며 계산해보니 단돈 50원도 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50원짜리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약국에서 파는 5만 원, 10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꽉 막힌 혈관을 청소하고 식후 치솟는 혈당을 꾹 눌러주며 마치 녹슨 엔진에 기름칠을 하듯 늙어가는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을 다시 힘차게 끌어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톡투게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켜가는 주치의 박대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소화제 없이는 밥 먹기가 겁나고 조금만 먹어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며 식후에는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답답한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밥이 곧바로 힘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 밥이 힘으로 바뀌지 않고 뱃살로 혈당 찌꺼기로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친 몸의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비싼 보약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강력한 스위치는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늘 놓여있던 식초입니다. 식초가 무슨 약이야?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식초 속의 핵심 성분인 초산은 우리 몸이 혈당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친 간이 피로 물질을 해독하는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주며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혈당 조절, 피로 물질 제거, 소화 기능, 회복 등 의학적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건강 도구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의료진이 이 식초를 비싼 영양제보다 더 신뢰하고 매일 챙겨 마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이 무거운 분, 식사 후 습관처럼 졸음이 몰려오는 분이라면 오늘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초는 두 얼굴을 가진 양날의 검과 같아서 알고 마시면 몸의 흐름을 되살리는 기적의 명약이 되지만 모르고 마시면 위벽을 태우고 치아를 부식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방식대로 공복에 원액을 마시거나 잘못된 농도로 드시다가 오히려 위염과 식도염으로 고생하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어설픈 민간요법이 아닌 주치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초 섭취, 황금 루틴만을 간단 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가 왜 우리 몸을 살리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부터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들도 속쓰림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바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50원의 기적, 식초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나 백화점 식품관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그저 요리할 때 신맛을 내는 조미료 코너, 구석에 있던 식초가 이제는 건강식품 코너의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식초가 이렇게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식초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할머니들이 민간요법으로 좋다고 하던 수준을 넘어서서 현대의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이 앞다퉈 식초의 효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건강 비결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식초입니다. 심지어 무려 25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해온 한 베테랑 내과 전문의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매일 식초를 마십니다. 라고 말이죠. 의사가 매일 챙겨 먹는다고 하니 귀가 솔깃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저와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은 왜 맛있는 주스도 아니고 그 시큼한 식초를 매일 마시는 걸까요? 식초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돋우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돕는 아주 훌륭한 기능성 식품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사 건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잘 쓰고 몸을 건강하게 돌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혈당 관리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이나 빵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쑥 올라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혈당이 널뛰기 하듯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식초를 섭취하면 식사를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혈당이 오르는 폭을 무려 40%나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40%라니 정말 대단한 수치 아닌가요? 마치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처럼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효과 덕분에 우리가 밥 먹고 나면 겪는 괴로움 중 하나인 식곤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고 나른해서 꾸벅꾸벅 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게 다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식초가 이 혈당의 급등을 막아주니까 자연스럽게 피로감이나 졸림도 덜하게 되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도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변해가는 우리 몸의 상태입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잘 안 찌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소화도 잘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곤 하죠. 식초는 바로 이런 분들에게 긍정적인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불규칙해진 소화 기능을 돕고 느려진 신진대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게다가 식초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죠.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니 이건 뭐 만능 제주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때 옆에서 아주 강력하게 응원하고 도와주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루 한 잔의 식초 습관이 우리의 노년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약을 먹거나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식초를 적절하게 마시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에 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의사들이 왜 그렇게 식초를 강조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식초는 더 이상 부엌 찬장에만 있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혈당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건강 파트너입니다. 지금까지 식초가 왜 요즘 다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초가 가진 놀라운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더 구체적인 효능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다음 장에서는 식초가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3가지 비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식초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식초가 도대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벌이길래 의사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식초 속에 숨겨진 과학적인 비밀 3가지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탐험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 위장에 있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배출 지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이 참 어렵죠.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위장은 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화시켜서 다음 단계인 장으로 내려보내는데요. 이때 음식물이 장으로 너무 빨리 쏟아져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비상이 걸립니다. 갑자기 쏟아진 영양분 때문에 혈당이 로켓처럼 솟구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식초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장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문을 잠시 붙잡아줍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해주는 경찰관처럼 음식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도록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면 우리 몸이 혈당을 처리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의사들이 당뇨가 걱정되거나 나이가 들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식초가 특히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과학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단순히 혈당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몸이 무리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아주 똑똑한 기능을 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뱃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청소부 역할입니다.
나이가 들면 참 서러운 것 중 하나가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밀가루 음식은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인 위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이 펑펑 나와서 돌도 소화시킬 기세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음식을 제대로 녹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초는 그 자체가 산성 물질입니다. 식초가 들어가면 부족해진 위산의 역할을 도와주게 됩니다. 꺼져가는 모닥불에 기름을 부어주듯 소화 효소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식초를 곁들이면 고기를 먹어도 속이 편안하고 체한 것 같은 답답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 산성 환경은 우리 장 속에 사는 나쁜 세균들이 싫어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식초는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장속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유산균 같은 좋은 균들이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덤으로 해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윤활유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피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걸까요? 우리 몸속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공장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장이 돌아가는 과정을 시트르산 회로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공장이 녹이 슬고 삐걱거리면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몸에 젖산 같은 피로 물질만 잔뜩 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이 청은망은 무겁다고 느낄 때가 바로 이 공장이 멈춰 서려고 할 때입니다. 이때 식초 속에 들어있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멈춰있던 공장의 태엽을 다시 쌩쌩 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식초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쌓여있던 피로 물질을 분해하고 다시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거나 오후에 졸음이 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게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속 에너지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식초는 첫째 위장에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해서 혈당 폭발을 막아주고 둘째 부족한 위산을 보충해서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셋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돌려서 피로를 씻어내 줍니다. 어떠신가요? 그냥 시큼하기만 한 줄 알았던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바쁘고 기특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과학적인 효능들 덕분에 식초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의학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먹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25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직접 식초를 매일 마셔온 저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식초가 몸속에서 어떤 과학적인 작용을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25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온 내과 전문의가 직접 겪은 생생한 체험담입니다. 환자들에게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정작 자신은 왜 매일 아침 시큼한 식초물을 챙겨 마시는 걸까요? 저의 진료실 뒷이야기를 살짝 엿보는 기분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식초를 끊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포만감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식초를 마시면 신기하게도 배부른 느낌이 아주 오래 간다는 것이죠. 보통 밥을 먹고 돌아서면 금방 출출해져서 과자나 빵 같은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초를 마신 뒤로는 그런 가짜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조절되니 과식을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억지로 밥 숟가락을 놓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그만 먹어도 되겠다고 느끼게 해준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 두 번째 이유는 속이 답답할 때 느껴지는 편안함입니다.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받거나 회식 자리에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화제를 찾기보다는 식초를 한 잔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꽉 막힌 듯 답답했던 속이 스르르 풀리면서 편안해지는 것을 매일 체감한다고 하네요. 마치 꽉 막힌 도로가 뚫리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그 기분 때문에 식초를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에는 이 식초 한 잔이 그 어떤 약보다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꼽은 장점은 바로 체중 유지입니다. 사실 중년이 넘어가면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나이살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도 배는 점점 나오고 몸무게는 야금야금 늘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식초를 꾸준히 마신 뒤로는 체중계의 숫자가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살이 확 빠지는 다이어트 약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도 모르게 살이 찌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겁니다.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한 것은 몸으로 느껴지는 컨디션의 변화입니다. 혈당 수치 같은 숫자를 떠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오후가 되어도 지치는 느낌이 훨씬 덜합니다. 우리가 흔히 당 떨어진다고 말하는 그런 급격한 피로감이 줄어드니 하루를 훨씬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니 이제는 식초를 마시는 게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 몸의 반응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식초가 꿀맛 같은 보약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거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하니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식초를 무턱대고 마셔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는 아주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못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초를 마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아주 무시무시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망치지 않고 건강하게 식초를 즐기는 방법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식초가 얼마나 좋은지 칭찬만 잔뜩 늘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 다들 아시죠? 식초가 딱 그렇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마시는 방법을 틀리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주 까다로운 친구거든요. 오늘은 식초를 드실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들과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테니 이 시간만큼은 꼭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절대 원칙은 바로 원액 그대로 마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욕심이 앞서서 진하게 마셔야 효과가 더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식초는 그 자체로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빙초산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식용 식초라고 해도 원액은 우리 몸의 연약한 조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은 바로 입안입니다. 식초 원액이 닿으면 치아 표면을 보호하는 에나멜층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시리고 약해지는 지름길이죠. 그리고 그 독한 산성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위장에 도착해서는 위벽을 헐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다 못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심하면 위험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물에 아주 묽게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맹물에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연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빈속에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건강을 챙긴답시고 공복에 식초 물을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것 역시 우리 위장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은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보호막 없이 맨살에 식초를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빈속에 들어온 식초는 위점막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좀 쓰린가 싶다가도 계속되면 염증이 생기고 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뱃속에 음식이 좀 들어간 뒤에 식사 도중이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위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식초를 멀리하거나 아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이미 있는 분들은 식초 섭취를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염증이 있어서 쓰라린 위장에 산성인 식초를 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통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속이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는 식초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하다. 식초가 혈당 조절에 좋다고 하지 않았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춰주죠. 그런데 이미 혈당을 낮추는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식초까지 마시면 혈당이 지나치게 뚝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혈당은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낮으면 당장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내 혈당 변화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분들이나 위장 기능이 너무 약해진 고령자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인데 식초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분명 훌륭한 식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조금만 잘못 마시면 위를 망가뜨리고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겁을 너무 많이 들인 것 같지만 그만큼 안전이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확실히 알았으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의사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식초 섭취, 황금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몇 시에 물은 얼마나 섞어서 어떤 식초를 마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식초가 우리 몸에 왜 좋은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어떻게 마셔야 제일 잘 마시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겠죠. 의사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초 섭취의 정석, 바로 그 황금 루틴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식후 30분입니다.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놓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위장이 음식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소화 준비를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는 겁니다. 식사하고 나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마시면 위장에도 무리가 덜 가고 식후 혈당이 오르는 것도 효과적으로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물과 식초의 비율입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보통 물 200ml 정도에 식초 15ml 정도를 섞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식당에서 쓰는 물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밥숟가락으로 식초를 하나 혹은 하나 반 정도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묽게 타서 마시면 맛도 거부감이 없고 위장도 놀라지 않아서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할지도 고민되시죠? 마트에 가면 식초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요. 전문가들은 주정이 들어간 양조 식초보다는 사과나 현미 같은 재료를 천천히 자연 발효시킨 천연 발효 식초를 추천합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발효된 식초에는 우리 몸에 좋은 유기산이 훨씬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뒷면 라벨을 보시고 자연 발효라고 적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의 흡수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감싸주거든요. 그리고 치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식초물이 치아에 닿는 것을 최소화해서 소중한 치아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잔에서 2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5장에 걸친 식초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식초는 절대 마법의 물약이나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약은 더더욱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우리 몸을 만들듯이 하루 한 잔 올바르게 마시는 식초 습관은 분명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부엌에 있는 친근한 재료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식초물 한 잔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식초를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다짐하신 분 계신가요? 식초를 마시면서 느꼈던 변화나 나만의 꿀팁 혹은 앞으로의 다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다 보면 건강해지는 즐거움도 2배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